평범한 오후 재개발이 예정된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골목이었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좁은 길이 이어져 있었어요. 간판 글씨가 반쯤 지워진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죠. 그 골목 한가운데 작은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진인의 떡볶이,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트럭 기사들이 오뎅 국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학원 끝난 아이들이 떡볶이를 먹고 있었죠. 그때 골목 입구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승용차 세대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창문이 전부 까맣게 썬팅되어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꽉 채우며 분식집 앞에 멈춰 섰어요. 손님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야 저거? 단속이야?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어요.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내려 일렬로 도열했습니다. 분식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숟가락 놓는 소리조차 멈췄습니다. 가운데 차 문이 열리고 남자 한 명이 내렸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흰 머리카락에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있었죠. 저 사람 누구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3일 전 오후였습니다. 정희는 여느 때처럼 테이블을 닫고 있었어요. 점심 손님들이 빠져나간 뒤라 분식집 안이 한가했습니다. 사장은 카운터에서 계산을 정리하고 있었고 영숙은 휴게실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그때 골목 끝에서 고급 세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정희가 창밖을 흘깃봤어요. 젊은 남자의 명함 지갑에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택건설. 이 동네 재개발을 맡은 회사였어요. 아마 현장 시찰을 온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몰랐어요. 그날 오후 모든 게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골목 끝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불이야! 정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창밖으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 5층 노후 원룸 건물이었어요. 1층 창문에서 불꽃이 튀어나왔습니다. 순식간에 골목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사람들이 우왕좌왕 뛰어다녔습니다. 비명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죠. 누군가 소리쳤어요. 119 불렀어? 소방차 오고 있대. 근데 이 골목 좁아서 못 들어올 텐데. 연기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2층 창문에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났어요. 손을 흔들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여기 살려줘요. 3층에서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4층 창문은 연기에 가려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건물 앞에 모여 있었지만 아무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너무 뜨거웠습니다. 연기가 너무 많았죠. 어떡해? 소방차는 왜 안 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골목이 좁았어요. 소방차가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2층 할머니, 이동 불가능해 보임. 3층 아이, 보호자와 함께일 가능성. 4층 이상, 확인 필요. 연기 흐름 위쪽으로. 계단 사용 가능 시간 3분 이내. 자동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12년 동안 잠재워뒀던 것들이 깨어났어요. 정희가 앞치마도 벗지 않고 뛰어나갔습니다. 야, 어디가? 사장이 소리쳤지만 정희는 이미 골목을 달리고 있었어요.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열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주변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왼쪽 모퉁이에 소화전이 있었어요. 빨간 소화전 박스. 정희가 달려갔습니다. 박스를 열고 호스를 꺼냈어요. 연결 부위를 확인하고 물을 틀었습니다. 수압을 체크했죠.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했습니다. 물을 건물 입구 쪽으로 뿌렸어요. 열기를 낮췄습니다. 진입로가 열렸죠.
정희가 근처 가게에서 수건 2장을 집어들었어요.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 구조를 파악했어요. 연기 흐름을 읽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았죠. 2층에 도착했어요. 복도 끝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벽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업을게요. 정희가 할머니를 등에 업었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죠. 한 계단 한 계단. 연기 때문에 눈이 따가웠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어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할머니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세요? 다시 건물로 뛰어들었어요. 3층이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를 따라갔어요. 한 방에서 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연기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죠. 따라오세요. 제가 길 만들게요. 정희가 앞장섰어요. 문을 열기 전에 손등으로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문 아래쪽의 틈으로 연기 방향을 체크했어요. 안전한 쪽으로 유도했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밖으로 나갔어요. 정희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4층. 연기가 더 심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방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방이었어요.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정희가 어깨로 문을 밀었습니다. 쾅! 문이 열렸어요. 바닥에 노인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어 보였어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정희가 노인을 어깨에 업었어요. 이번에는 무거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하지만 내려갔어요. 한 계단, 한 계단.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요. 이분 의식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노인을 넘겼습니다. 정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그을음으로 까맸죠. 머리카락에서 연기 냄새가 났어요. 앞치마는 찢어지고 불에 탄 자국이 있었습니다. 4분이었어요. 4분 만에 4명을 구했습니다. 그때 소방차가 골목 입구에 도착했어요. 소방관들이 뛰어내렸습니다. 호스를 연결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선임 소방관 한 명이 정희를 봤어요. 강민수, 38살, 구조대 소대장이었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저 사람, 옆에 있던 후배가 물었습니다. 왜요? 저 움직임 봤어? 네. 아까 건물에서 나올 때, 노인 없는 자세, 계단 내려오는 방식, 연기 속에서 방향 잡는 법.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우리 훈련이랑 똑같아. 그게 무슨... 아니, 저건 그냥 훈련 수준이 아니야. 특수구조대 방식이야. 그것도 최고 레벨. 민수가 정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그을음 묻은 얼굴로 분식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사라졌습니다. 민수가 멈춰 섰어요. 저 사람, 누구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분식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곧장 설거지대 앞에 섰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12년 만이었습니다. 12년 만에 몸을 움직인 거예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어요. 그을음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손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사장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야, 너 아까 뭐 한 거야? 정희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소방관처럼 움직이던데 예전에 소방관이었어? 침묵.
야, 대답 좀 해봐. 정희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아니에요. 그냥 도운 것뿐이에요.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그렇지 않았어요. 뭔가 깊은 것이 담겨 있었죠. 사장이 더 물으려 했지만 정희는 이미 돌아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민수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골목 CCTV 영상이었습니다. 4분 동안 4명을 구하는 여자. 민수는 영상을 멈췄어요. 여자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저 눈빛, 저 침착함, 저 움직임. 민간인이 아니었어요. 민수가 소방청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12년 전 기록을 검색했어요. 특수구조대 여성 대원 명단. 한 명이 떴습니다. 이정희, 당시 40세, 특수구조대 팀장, 별명 불사조. 민수가 사진을 봤어요. 12년 전 사진과 오늘 영상 속 얼굴을 대조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기록에는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명령 불복종 및 직무유기로 강제 파면. 민수의 눈이 좁아졌어요. 직무유기? 저 사람이? 오늘 저렇게 목숨 걸고 사람을 구한 사람이? 말이 안 됐습니다.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뭔가 이상해. 그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결심했습니다. 직접 알아봐야겠어. 12년 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2년 전이었습니다. 이정희는 소방특수구조대 소속 팀장이었어요. 최연소 여성 팀장이었죠. 그때 나이 40이었습니다. 훈련 성적은 전 과목 1위였어요. 화재 진압, 인명구조, 붕괴 현장 대응, 순환구조. 어떤 분야에서든 정의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배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었어요. 불사조. 어떤 현장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끝까지 사람을 구해온다는 의미였죠. 동기가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은 서현우. 같이 훈련받았고 같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유일하게 정의를 편하게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훈련이 끝난 뒤였습니다. 현우가 땀에 젖은 얼굴로 다가왔어요. 야, 오늘도 1등이야. 운이 좋았어. 정의가 대답했습니다. 운. 15번 연속 운이면 그게 실력인 거지. 고마워. 정의도 웃었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한 건 그의 여름이었어요. 7층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1층 음식점에서 불이 시작됐어요. 순식간에 위층으로 번졌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미 4층까지 불길이 올라간 상태였어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어요.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창문에 사람들이 매달려 있었죠.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현장 지휘관은 최동진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경력 25년 차 베테랑이었죠. 하지만 그날따라 뭔가 이상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판단이 느렸죠. 동진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원 주목. 건물 구조 불안정 붕괴 위험 있음. 진입 금지. 반복한다. 진입 금지. 정의가 멈칫했어요. 진입 금지. 안에 사람이 있는데? 정의가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팀장 이정희입니다. 3층에서 구조 요청 신호 확인했습니다. 생존자 있습니다. 동진의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명령이야. 건물 붕괴 위험이 있어. 진입하지 마. 하지만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말 안 들려? 진입 금지야. 동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어요. 정희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3층 창문에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어요.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신호였죠. 가슴이 조여왔어요. 저기 사람이 있어. 살아있어. 살릴 수 있어. 정희가 다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진입하겠습니다. 이정희! 동진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정희는 이미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공기통을 등에 메고 건물을 향해 뛰어갔어요. 연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3층에 도착했습니다. 방 하나를 열었어요. 2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연기를 마셔서 의식이 희미했어요. 정희가 1명을 업고 1명의 손을 잡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와 사람을 넘기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4층, 3명을 구했어요. 5층, 2명을 더 구했습니다. 총 7명이었어요. 마지막 사람을 업고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쿵!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정희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파편이 등에 박혔어요. 뜨거웠습니다. 피가 흘렀죠. 하지만 놓지 않았어요. 업고 있던 사람을 끝까지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현우가 옆에 있었습니다. 미쳤어. 진짜 죽을 뻔했잖아.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7명 다 살았어? 정희가 물었습니다. 응. 다 살았어. 전부 무사해. 그럼 됐어. 정희가 웃었습니다. 등이 아팠지만 웃을 수 있었어요. 사람을 살렸으니까요. 현우가 한참 정희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너 대단하다. 그게 마지막 웃음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였어요. 정희가 상관에게 불려갔습니다. 조사실이었어요. 차가운 방이었습니다. 테이블 하나에 의자 2개, 그리고 서류 한 뭉치. 명령 불복종 및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받게 됩니다. 정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뭐라고요? 당신의 무모한 단독 행동으로 동료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요? 말도 안 돼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왜요? 저는 구조 요청을 보고했어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다고요? 정희가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분명히 무전으로 보고했어요. 3층에 생존자 있다고. 확인해 보세요. 통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정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조작이에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군가 기록을 조작한 거예요. 저 아니에요. 증거가 있습니까? CCTV요. 현장 CCTV 확인하면 제가 보고한 거 나올 거예요. 현장 CCTV는 화재로 소실됐습니다. 소실이요? 네. 복구 불가능합니다. 정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졌어요. 아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없앤 거예요. 정희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몇 시간이고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왜 명령을 어겼습니까?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보고 없이 단독 행동한 이유는 보고했어요. 기록이 조작된 거예요. 증거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없으면 됐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억울해도 소용없었어요. 진실을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조작된 기록이 진실을 덮어버렸어요. 동료들이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불사조라고 불러주던 사람들이 눈을 피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명령 불복종이래. 건물 무너졌으면 다 죽을 뻔했대. 영웅인 줄 알았는데. 정희는 걸을 때마다 피가 나는 것 같았어요. 보이지 않는 상처였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현우를 봤어요. 정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현우야, 불렀어요. 현우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우야.
다시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야. 정이야. 현우의 어깨가 굳었어요.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제발 돌아봐줘. 제발 한마디만 해줘.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게 전부였어요. 현우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믿음이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12년간 함께했던 것들이 전부 무너졌어요. 파면 서류가 내려왔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가 흐려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왜 저예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소방서를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복도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웅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정희의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세상 전부가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녀가 얼마나 아픈지, 그녀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무도요. 그렇게 이정희는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갔어요. 재개발 예정 구역의 허름한 분식집, 설거지하고 바닥 닦고 반말 듣고 무시당하고 그게 12년이었습니다. 화재가 있던 날 밤이었습니다. 민수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노트북이 열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골목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연기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민수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되감기를 눌렀어요. 다시 재생했습니다. 여자가 소화전을 찾는 장면, 호스를 연결하는 장면,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장면. 한 동작 한 동작이 완벽했어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수백 번 훈련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이건 민간인 움직임이 아니야.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12년 전 특수구조대 명단을 검색했어요. 여성 대원 목록이 떴습니다. 5명이었죠. 사진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네 번째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이정희, 당시 40세, 특수구조대 팀장. 민수가 오늘 찍은 CCTV 캡처 화면과 대조했어요. 12년이 지났지만 얼굴 윤곽이 같았습니다. 눈빛도 같았어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이상했어요. 명령 불복종 및 직무유기로 강제 파면. 민수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직무유기? 오늘 저렇게 목숨 걸고 사람을 구한 사람이 말이 안 됐어요. 민수가 12년 전 사건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서류 뭉치가 도착했어요. 현장 보고서, 통신 기록, 인원 배치표. 전부 꺼내서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기록이 너무 깔끔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리한 것처럼요. 민수가 통신 기록을 살폈어요. 화재 당시 무전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이 비어 있었어요. 정희가 구조 요청을 보고했다는 시간대였죠. 여기 기록이 없네. 민수가 기술팀에 연락했습니다. 12년 전 통신 로그 원본 확인 가능해요? 원본이요? 그건 백업 서버에 있을 텐데요. 확인해 주세요. 이틀 뒤 결과가 나왔어요. 소 대장님, 이상한 거 발견했습니다. 기술팀 직원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타임스탬프가 맞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 나중에 삭제한 거예요. 원래 기록에 있던 데이터가 지워졌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복구 가능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해볼게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기술팀이 민수를 불렀어요. 복구했습니다. 화면에 음성 파일이 떴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장 이정희입니다. 3층의 생존자 확인했습니다. 진입 요청합니다. 남자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명령이야. 진입 금지. 여자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 남자 목소리가 낮게 말했어요. 이 기록 삭제해. 없었던 일로 해.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남자 목소리 누구예요? 당시 현장 지휘관 최동진입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조작이었습니다. 12년 전 정희는 보고를 했어요. 구조 요청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기록을 지웠어요. 정희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직접 만나봐야겠어. 소방본부 7층이었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책상 앞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동진, 현재 소방본부 차장이었어요. 60대 초반이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에 안경을 쓰고 있었죠. 눈이 차가웠어요. 무슨 일인가, 강 소대장. 동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12년 전 상가 화재에 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동진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당시 이정희 팀장 통신 기록 말입니다. 민수가 서류를 꺼냈어요. 조작된 거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동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부에서 조작됐고 삭제 권한을 가진 사람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차장님이시더군요. 동진이 일어섰습니다.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가?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증거도 없이 함부로. 증거 있습니다. 민수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복구된 음성 기록이었습니다. 타임스탬프 불일치, 삭제 흔적, 그리고 복구된 음성 파일까지.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 기록 삭제해. 없었던 일로 해. 차장님 목소리 맞으시죠? 동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왜 그러셨습니까? 민수가 한 발짝 다가갔어요. 동료를 왜 팔았습니까? 동진이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어요.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작은 목소리였어요. 뭐가요? 내 판단이 틀렸어. 동진이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건물 붕괴 시간을 잘못 계산했어. 진입 가능했는데 철수 명령을 내렸어. 정의가 명령을 어기고 들어가서 7명을 살린 거야. 민수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어요. 내가 철수시켰으면 7명이 죽었어. 내 잘못이었어. 그래서 그녀한테 뒤집어 씌운 겁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드러나면 난 끝이었어. 동진이 벽에 등을 기댔어요. 승진은커녕 형사처벌감이었어. 그래서 그냥 그녀는 12년 동안 분식집에서 설거지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반말 듣고 무시당하면서요. 목숨 걸고 사람 살린 사람이요. 동진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차장님은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승진하셨죠? 표창도 받으셨죠? 민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 영광이 다 누구 거였습니까? 그녀가 피 흘려서 만든 거 아닙니까? 동진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최동진 차장님,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동진이 끌려나갔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요. 뉴스에 나왔어요. 전 현장 지휘관 12년 전 보고 조작 자백. 영웅에게 누명 씌운 충격 진실.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민수는 알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민수가 분식집을 찾아갔어요. 정희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최동진 체포됐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보고, 조작, 무고, 직권남용 전부 적용됩니다. 정희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고맙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민수를 얼어붙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 혼자서는 못해요. 네, 당시 통신 기록 삭제 권한은 본부장급 이상만 가능했어요. 동진 씨는 현장 지휘관이었어요. 누군가 위에서 승인했어요. 민수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누구요? 당시 소방본부장. 정희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지금은 구청장이죠. 민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박상호, 이 지역 구청장, 서민의 벗으로 유명한 사람, 다음 시장 후보. 그 사람이 배우였습니다. 조사가 확대됐어요. 동진의 추가 진술이 나왔습니다. 박 본부장님이 시켰습니다. 기록 삭제 승인도 보고서 수정도 전부 그분 결제예요. 결제 기록이 발굴됐어요. 상호의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언론에 터졌어요. 현직 구청장, 12년 전 소방관 누명 조작 배후, 영웅을 반역자로 만든 충격 진실. 상호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실무근입니다. 정치적 공격이에요.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하나, 둘, 셋.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검찰이 소환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기각 없이 발부됐습니다. 상호가 포승줄에 묶여 나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한마디만 해주세요. 상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12년간 쌓아올린 지위가 무너졌어요. 한순간에요. 일주일 뒤였습니다. 허름한 분식집 앞 골목이 평소와 달랐어요. 검은 승용차 세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의 공무원들이 도열해 있었죠. 소방서장도 왔어요. 구청 직원들도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걸어왔어요. 60대 초반이었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죠. 오영택? 영택건설 대표였어요. 12년 전 그 화재 현장에서 정희가 구한 7명 중 1명의 아버지였습니다. 당시 22살이던 아들은 5층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정희가 연기 속에서 업고 나왔죠. 지금 그 아들이 회사를 이어받아 이 동네 재개발을 맡고 있었습니다. 영택이 분식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희가 카운터 뒤에 서 있었습니다. 설거지통을 들고 있었죠. 앞치마에 물이 튀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12년 전 불길 속에서 자신의 아들을 살린 사람. 지금은 허름한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영택의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양손을 바닥에 짚었습니다. 12년 전 당신이 제 아들을 살렸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어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서 연기 마셔가면서 등에 파편 박히면서 제 아들을 업고 나왔죠. 정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설거지통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영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이 누명을 쓴 것도, 쫓겨난 것도, 12년 동안 이렇게 사신 것도 고개를 더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분식집 안이 고요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방서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이정희 전 팀장님.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12년 전 당신은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서장의 목소리가 분식집 안에 울렸어요. 목숨을 걸고 7명을 살린 영웅입니다. 소방청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민수가 일어섰어요. 분식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사장이 보였어요. 손님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민수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분은 12년 전 내부 조작으로 누명을 쓰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어요. 명령을 어긴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린 겁니다. 그런데 윗선에서 책임을 피하려고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이분은 영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웅이었습니다.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12년 동안 야, 이 아줌마 느려 터졌다고 말했던 자신. 뒤에서 어디서 굴러온 건지 수군거렸던 자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들도요. 눈도 안 마주치고 자판기 대하듯 했던 사람들. 전부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도 정의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소방서장이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 표창장이 있었습니다. 이정희 전 팀장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소방 역사의 길이 남을 영웅으로 기록합니다. 정의가 표창장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영택이 일어섰어요. 저희 회사 안전총괄로 모시고 싶습니다. 소방서장도 말했어요. 지역 안전 자문관으로 모시겠습니다. 청소년 소방 체험 교육 강사로도요. 정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오래전 일이에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영택의 얼굴에 그림자가 졌어요. 하지만 생각해 볼게요. 정의가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영택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들이 떠났습니다. 공무원들도 빠져나갔어요. 분식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어요. 사장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정의가 돌아봤어요. 사장은 눈을 피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의는 다시 설거지통을 들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분식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장이 처음으로 존댓말을 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세요. 12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손님들도 달라졌습니다. 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천천히 갖다 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알게 되니까 갑자기 친절해지고, 갑자기 존댓말을 쓰고, 갑자기 눈을 마주치고,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사람은 원래 그런 거니까,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그래서 정의는 숨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었으니까.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전부 빠져나갔어요. 정의 혼자 남아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했어요. 바닥을 쓸고 카운터를 정돈했습니다. 12년 동안 해온 일이었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분식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테이블 위에 주황색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의가 걸레를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예뻤어요. 12년 동안 노을을 본 적이 있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매일 고개를 숙이고 살았으니까. 매일 바닥만 보고 살았으니까.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12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12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12년 동안 억울해도 말할 곳이 없었습니다. 반말 듣고, 무시당하고, 존재감 없이 살아가고, 그게 12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끝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어요.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릎 꿇고 사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노을을 향해 걸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2년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